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전체 그림은 계속해서 헤쳐지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 새해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을 또 추가로 체크해 봐야 될지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인 개별적인 소식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되겠습니다.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한 MOU 체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운송 쪽에서 CJ 대한통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 7일 배송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운송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들 짚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K배터리. 벌써 제목부터가 부정적인데요. 이 돈줄이 말라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모닝 뉴스입니다. 목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휴머노이드 등 미래 로봇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와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해외여행 취소가 줄이면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새해 첫 일요일인 오는 5일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작년 수출이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 대규모 유상 증자를 추진했다가 접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휴머노이드 등 미래 로봇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도 신설하면서 미래 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는 기존의 지분 14.7%를 보유하고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보유 중인 콜 옵션을 행사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지분은 35%로 늘어났고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로 변경됐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미래 로봇 추진단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조직으로서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결국 두 회사 모두 윈윈 성장할 수 있다는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투심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엔비디아가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품을 선보인다는 소식 속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장의 주가 흐름까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거래일의 종가는 16만 2,7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텍스 리펀트 1위 기업인 글로벌 텍스프리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보유한 12,000여 개의 사후 면세 가맹점 네트워크와 또한 유니온페이의 결제 시스템을 결합해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과 가맹점 모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4월부터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두타몰 아울렛 등 국내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을 중심으로 더블 할인 성격의 유니온페이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쇼핑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양사는 프로모션 지역을 국내 전역으로 확장하고 주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호텔과 병원 등 카테고리 범위도 확대해서 더 많은 가맹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최고의 파트너십이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을 중심으로 여행 상품 취소가 잇따르면서 여행과 항공업계 모두 위축되고 있는데요. 한 대형 여행사의 경우에는 평소에 하루 평균 여행 취소율이 40에서 50% 정도인데
여객기 참사 다음 날엔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하루치 예약이 다 날아가 버린 셈인데요.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참사 하루 만에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권 6만 8천 건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여행사들은 참사 이후 온라인과 홈쇼핑 등 모든 광고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여행과 항공업계는 전국 불안과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된 상황인데 대형 참사까지 겹치면서 여파가 장기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감돌고 있습니다. 항공과 여행 관련주로는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베이홀딩스, 하나투어 그리고 노랑풍선, 모두투어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항공과 여행 관련주들의 리스크 관리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새해 첫 일요일인 오늘 5일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택배 기사에게는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설과 추석은 각각 3일간 휴무, 광복절과 택배 쉬는 날 또한 휴무로 이때는 주 7일 배송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과 함께 또 컬리의 새벽 배송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배송 대전이 보다 뜨거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이커머스와 물류업체가 배송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배송업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최근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고객사인 이마트가 또 신세계그룹,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합작하면서 이번에는 CJ 대한통운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신세계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또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수급은 강하게 들어왔었지만 이렇게 수급이 다시 한번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84,400원의 전거래일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주 7일 배송 도입에 따라서 쿠팡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른 CJ 대한통운인데요. 오늘장의 주가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2024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한국의 작년 수출은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반도체 수출은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작년 12월 수출은 6.6% 증가하면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월간 수출 역시 15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했고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와 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708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선박 역시 고부가 선박이 본격적으로 수출되면서 18% 증가했고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바이오헬스와 컴퓨터 등의 수출 역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식품과 미용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은 처음으로 수출액이 100억 달러씩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2차 전지와 철강, 일반 기계와 섬유, 석유 제품의 품목은 수출이 하락했습니다. 관련주들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VT,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삼양식품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2차 전지 3사 가운데 후발주자로서 보수적 투자를 해왔던 삼성 SDI마저 자본 확충을 저울질할 만큼 전기차 배터리 업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배터리 한파가 지속되면서 생존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비상계엄 사태 직전에 금융당국과 유상증자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삼성 쪽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SDI는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친 뒤에 증자 계획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감독원이 일반 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삼성 SDI의 증자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재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자금 상황 역시 비슷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전사 차원의 위기 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SK온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함께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고강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배터리 3사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